이 매도의 담보 책임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논리가 아니라 절차법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것 뿐이지 논리 필연성이 없는데 여기를 상세하게 보면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대표적인 거 굵직굵직 몇 가지는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제가 나눠준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를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표를 찾아서 그걸 몇 군데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절차적인 게 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두 군데 체크하자면 우리 360페이지에 1번에 전부 탄핵 매매했을 때는 맨 기억에 있는 거 선이었건 악이었건 둘 다 해제권은 있다. 해제권이 있다. 그거 하나 익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손해배상 선의만 있는 거예요. 선의만.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이 없어요. 선의 매수는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데 타인에 걸린 매매했을 때 손해 범위는 이익배상이다. 이거 꼭 해놓으셔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음에 보면 타인에 걸린 매매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뭐 수량보적 일부 멸실, 용의적 권리, 뭐 담보권 저당을 실행 제한, 특정물에 하자, 불특정물에 다 손해배상이 있는데 남은 다 실력배상이에요. 근데 남의 거 매매한 것만은 재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익배상이에요. 그래서 전부건, 일부건, 전부 탄핵 매매건, 일부 탄핵 매매건, 남의 걸 매매했을 때 선이 낼 수 있는, 선을 물을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만 전부건, 일부건, 이익배상이다. 나머지 손해배상은 다 실력배상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전부 탄핵 매매했을 때는 언제까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딱 세 문장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부 탄핵 매매했다. 중국이 10대를 매매했는데 8대 넘기는데 2대를 못 넘기더라. 2대는 매도인 지 것이 아니어서 이때는 매수인이 알았던 악이건 몰랐던 선이 둘 다 뭐는 가능하다. 대금, 감액. 2대가 깎아달라. 2천만 원 깎아달라. 선의악이 둘 다 대금은 감액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선의악 불문하고 다만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내버려지만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이 있지만 개만은 계약일로부터 1년. 기억하시고 1000평을 매매했는데 토지 1000평이 아니라 90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더라. 계약 철 당시 이미 100평 존재치 않아요. 이게 바로 수량 부족이에요. 이때는 몰랐던 선의는 뭐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의까지만 대금 감액이 있어요. 용의적 관련 제한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 5번에 저당권 실행인 제한 이게 잘 나오죠. 저당권 실행인 제한은 선의악이 담보증 같기 때문에 선의악이 둘 다 해제, 둘 다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둘 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나오냐면요. 매수인의 출제로 변제했다. 출제 비용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매한 목적물에 내 잔금을 치렀어. 잔금을 치러버리면 매도인 이걸 받아서 돈을 갚았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1억짜리 저당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일단 등기표 줄 테니까 대금 치르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중에 돈 갚아서 말소시켜 줄 테니까. 그 말 믿고 잔금을 치렀어. 잔금서 등기 냈지 내가 내 앞으로. 근데 매도인이 그 돈을 받아 안 갚은 거야. 바로 2개월 뒤에 경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랬을 때는 선이건 악이건 둘 다 해제. 둘 다 선 물을 수 있다. 둘 다. 다만 대신 갚아버렸어. 그 1억을요. 어떻게 이대로 경매당하면 다 날아가니까. 쫓아가서 내가 매도인 대신 갚을 테니까 경매를 치러달라. 이 매수인이 대신 갚아줬다면 대신 갚은 돈을 달라. 출제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갚을 수가 있단 말이야. 출제비용 상한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저당권 실행 제한에서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물건의 하자 보세요. 물건의 하자. 자, 물건의 하자에서는 특정물이건 불특정물이건 특정물 하자라면 부동산 매매,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면 동산 매매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그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거기 물건의 하자에서 똥은 1번 니은번. 자, 물건의 하자를 물을 때는 매수인이 뭘 갖춰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 무과실 아니냐면 담보죄 물을 수 없어. 그거 하나 밑주시고. 다만 니을번 얘기 보세요. 니을번 얘기. 경매의 경우. 경매는 뭐다? 경매는 한마디로 뭐다? 경매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경매란 이렇게 했고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서 네이버 쳐보세요. 경매란 한마디로 뭐다? 매매이다. 경매는 매매야. 매매. 특수한 매매예요. 경락자가 매수인이고 경락대금이 매매대금이고 경매길이 매각길이에요. 경락자가
경락대 완납한 이후에 권리를 잃게 되었어요. 경매는 승계취득이 원시득이 아니에요. 원시득이라면 경락대 완납해 소유권 왜 잃게 돼? 승계취득일 때 하자가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를 분석해야지. 왜? 권리 분석에 하자가 따라오나 안 따라 봐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경락자가 경락대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경락자 보호해줘야 된다. 그때 경락자한테 경매와 담보세 물을 수 있는데 경매하자에 있어서는 자 보세요. 밑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세 물을 수 없고 뭐만 물어라? 권리하자. 경매는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만 인정하지. 경락자들은 물건의 하자는 담보세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신축한 건물을 경납받았는데 경락에 완납한 위에 들어가 봤더니 겉만 멀쩡한 건물이야. 부실공사한 건물이라 마감도 안 돼 있지, 보일러도 안 깔려 있지. 내가 이런 건물 경납받은 거야. 건물 자체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그건 당장 못 물어요. 권리하자가 있어서 소유권 잃게 되었을 때 권리하자 물어라. 경매는 물건하자 담보세 물을 수 없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쭉 내려오면 미음번 얘기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별표 치세요. 판례 하나만 봐드릴게. 법률적 장애. 자, 매매에서 법률적 장애. 자,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매수인이 매입한 토지에, 토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매입한 토지에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건축허가 안 나는 바람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자, 매수인이 공장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건축 신청했는데 건축법상, 농지법상, 산림법상, 법률상 건축허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건물 질지 어렵게 되었어. 이때 법률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 토지 매수인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 이런 법률의 문제야. 이것을 우리 민법은 뭐로 볼 거냐? 판례가, 대형 판례가. 법률의 문제 때문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매입한데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 판례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한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의 하자 할 말은 뭐예요? 하자, 담보책임을 시킵니다.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법률상 문제 때 건축이 안 나는 것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다. 이걸 권리하자로 취급해버리면 매수인은 뭐만 갖추면 돼요? 선이. 나는 몰랐다. 건축은 몰랐다. 나 건축이 안 나는지 몰랐다. 모르기만 하면 담보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선이 맞추면 되지만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뭘 갖춰야 돼? 토지 매수인은요.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을 갖춰야 돼. 여기까지 갖춰야지만 담보책임 부를 수 있어. 나는 건축은 몰랐다. 건축은 안 나는지 몰랐다. 모르기만 선이잖아. 나 농지법 몰랐다. 근데 문제는 무과실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총칙 배울 때 뭐라 배웠냐 보세요.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 매입하기 전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중과실이다. 중과실이기 때문에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또 중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담보책임 물어서 이 토지 매매를 해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 때문에 건축 안 나는 것은 착오인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선이 무과실 갖춰야 되는데 미리 확인하지 않은 건 과실이 있잖아. 중과실 있잖아요. 담보책임 물어서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만약에 권리하자로 보면요. 나 몰랐다. 건축은 몰랐다. 나 법률 몰랐다. 모르기만 하면 다 해지할 수 있잖아.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쪽으로 보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지. 그래서 법률의 문제 때문에 건축 안 나는 문제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취급하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선의뿐 아니라 뭘 갖춰야 돼? 무과실까지 갖춰야지만이 담보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미리 확인하자는 건 중과실 딱 배웠어. 총칙 배울 때. 해제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돼 이거.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취급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종료물의 하자에서 니은번 동산매매, 불특정 매매에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소멸 청구하지 아니하고 밀줄 하자 있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청구, 물건 바꿔달라.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처분권. 오로지 여기에만 쓰는 용어야. 동산매매. 여기가 아닌 데서는 완전물 급부처분권. 물건 바꿔달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원래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주셔요. 그렇게만. 네. 자, 뭐 글씨 없으니까 일단 넘기시오. 넘기시면 바로 원리 갈 거예요. 임대차 들어갈 거예요. 바로 임대차로. 자, 최근에 임대차에 뭐 두세 문제 나오는데, 나올 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몇 군데 가면서 보충할게요. 자, 임대차에서. 보통 요즘 임대차가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요즘은.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에서 만약에 세 문제 나온다면 이게 세 문제. 주택임대차에서 한 문제. 상가임대차에서 한 문제. 총 5문제를 임대차 문제를 만나고 오는 거야. 40문제 중에. 그렇게 따지면 대리, 의사표 합친 파트만큼 출제 비중이 높은 거야. 그렇잖아. 의사표 대리가 5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나올 때는 정해져 있다. 일단, 그냥 민법상 임대차 그러면 이 말 안 써도 돼요. 임대차라면 일단은 주거용은 제외하는 거야. 주택은 주택임대보호법을 따라가는 거지.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고. 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들, 서울에서 9억 원, 수도권 과밀권 6억 9천, 5억 4천 이하인 자들은 상가법을 따라가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민법상 임대차로 오는 거고, 그렇죠? 농지는요, 토지 임대차 농지는 그건 농지법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 임대차로 하면 농지 제외하고, 주택 제외하고, 상가 점포 제외할 수도 있고 안 제외할 수도 있고, 나머지 남은 임대차, 일반 토지, 창고 임대차, 공장 임대차 이런 것만 정확히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까지 묻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째, 민법 임대차에서 365쪽에 3번 동그라미 별표 하나만 치세요. 임차권의 대항력.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임차권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둘끼리 임대인에게만 주장해. 경락자 3자한테 임차권 주장 못해요?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이나 임차권은 오로지 임대인한테 주장해야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내 임차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 약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항력 임차인들에게 특별히 이 두 가지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서 3자한테 주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첫째, 그 두 번째 있네요. 3번, 2번 보세요. 이 부산 임차권도 등기하면,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데 부동 임차권도 뭐 하면?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나면 이때는 뭘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해요.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있는데 임차권, 토지임대차권, 건물임대차권,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 인정되는데 언제부터 인정되는 겁니까? 등기한 이 길이에요? 그날부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길 퍽 좋아해. 등기한 그날부터예요. 이 길이란 말은 여기만 쓰라니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전입신고한 이 길, 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이 길, 거기 빼놓고는 뭐든 임차권 그날부터,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등기 안 한 임차권 주택은요, 임차권도 주택임대차 등기하면 그때부터고, 등기 안 된 주택임대차는요, 전입신고한 이 길부터. 다 그날부터. 등기하면 언제부터? 그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621조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 보세요. 부동산 임대계약 맺으면서 반대 특약이 없어요. 반대 특약이 없었다면, 등기 안 내줍니다. 이런 특약이 없었다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임차권 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창고를 임대하고 공장 임대하고 토지 임대할 때 아무런 특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임대를 쫓아가서 임차권 등기 내주세요라고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우리 법조문에
부동산 임대기간 맺으면서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면 임차인 임대인 쫓아가서 임차권 내주세요라고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그 임차권 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주 많이 늘었어. 곤란하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면 안 틀리는 거니까. 틀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협력할 의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강의규정이 아니야. 임대인이 못 내줍니다. 그러면 그만이야. 내줄 의무 없어요. 임의규정 강의규정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난 것이 사례가 드물어요, 많아요? 드물잖아. 근데 이 강의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 임차권도 낫지. 협력할 의무 없다. 등기부에 청구하실 뿐이지. 이건 강의규정이 아니라 임의정이야. 임대인이 못 내줍니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래서 등기가 안 나는 거야. 임의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주거용건물은 임차권 등기 안 나더라도 인도 플러스 전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특별히 대응을 준 거야. 임차권 등기 나면 그런 규정 물어도 다 등기 임차권 등기 내버리지.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가 없다. 임차권 내줄 의무가 없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정에 불과하지. 강의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이 협력해서 등기 내주면 대응이 있는 거고 안 내주면 그만이고. 협력하는 사람 틀리는 거 이건 강행조인 돼버리는 거 이러면 협력 의무가 없어요. 임의정에 불과해요. 하지만 어쨌든 등기 나면 대항력이 있다. 또 하나는 요게 특이한 게지. 622조. 자, 한번 설명드렸어요. 희망하게 할 때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땅을 빌리는 거야.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아주 독특한 법정이 있다.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기억나시나요? 남의 토지를 이 문제 토지임대차에 있는 거야. 이건 나왔어요. 29회 때도 이 지문이 한 지문. 남의 토지 임대했어. 남의 토지 임대해서 그 토지 등기부에 토지 임차권을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임차한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줘서 그 건물이 보존 등기 났다면 건물이 등기부를 두고 있다면 토지 등기부에 토지 임차권 등기하잖아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신소유자, 토지 경락자한테도 토지인들을 거절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독특한 경우예요. 이거는 뭐가 등기 났다면 남의 토지 임대차에서 벌어지는 거야. 토지 임대했어. 토지 등기부 을구에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어. 등기하잖아도 임차한 토지에 임차인 건물을 줘서 그 건물이 보존 등기를 두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신소유자, 토지 경락자한테 토지인들을 거절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 유산 권리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어서 시골에서 이런 일이 많아. 땅은 우리 땅이래. 근데 70년대, 80년대 뭐 새마을 운동 벌어지고 집 짓고 뭐 슬래브 집 올리고 그럴 때 이웃사람 집주인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텃밭에다 집 쳐라. 그땐 차임으로 쌀 한 가마씩 받아, 두 가마씩 받아 1년에. 그 임대차 그게. 그런데 토지 등기부 어딜 떠봐도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해놨어 그분이. 안 해놨지만 우리 땅 위에 건물 졌는데 그 건물에 등기부를 두고 있어.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건물 두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매매가 되더라도 경락되더라도 경락자한테 매수인에게 인도거절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건물 등기 차지권의 대항력. 시골에 이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법정에서 유사한 권리를 준단 말이야. 이런 특별히 대항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아주 넋이 나갔구만. 좋아요. 여기만 기억하셔. 여기만. 또 당이 떨어져 가. 당이. 그래요. 정신력. 힘드시지. 자, 두 번째는 어디를 볼 것이냐. 요거 하나 좀 독특했고 단다시면 나올까봐. 자, 수선수리 얘기가 또 나와요. 366쪽에. 자,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일반 토지건 일반 건물이건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임은 누가 진다? 임대인이 진다. 하지만 임대인이 진다는 이 규정은 임의규정, 강의규정. 임의규정.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장판비 도배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상가 임대 주면서 모든 유지 관리는 상가 임차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하자. 라고 특약이 있다면 임차 전가시킬 수 있다. 수선 수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것은 다 임의규정이야. 어디든 뭐 주택은 상가건 강의규정 없어요.
특약으로 임차 전가시킬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아무런 특약 없다면 다 임대인이 치는 거예요. 한번 읽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아무런 특약도 없었어. 그럼 임대인이 아무런 특약 없다면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건 상가건 뭐건 모든 임대차에서 아무 특약 없다 임대인이 수선, 수리 의무는 지는 거예요. 아무 특약 없다면. 자, 지는데 근데 공장 임대했어요. 비가 줄줄 새요. 지붕에 방수가 안 돼서. 내가 상가 건물을 얻었어. 근데 이게 외벽에 내 코너에 있는 저기 상가 건물을 얻어서 중개사무실 하는데 장마 때 외벽에 방수가 안 돼서 비만 많이 오면 사무실에 물이 흥건해. 아침에 출근하면. 응? 상가 임대인 씨 조속히 방수 처리해 주세요. 돈이 없대. 예를 들면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 지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임대인이 손을 미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정당이 없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선 수리에 응하지 않는 거야. 수선 수리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돈이 없다고 안 해주는 거야. 지붕 안 고쳐줘요. 돈이 없다고 방수 처리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정리 안 돼 있어요.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모든 수선 수리는 임대인이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임대인이 지붕을 안 고쳐줘. 비가 줄줄 새요. 방수 안 해준 다음에 사무실에 물이 흥건해. 비만 오면. 안 해주는 거 돈이 없다고. 그럼 임차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첫째. 임대인이 정당이 없이 수선 수리 해주지 않는다면 1번 처음 듣는 얘기. 2번 어딘가 적은 것 같은데? 적었어 또. 그냥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 적기도 힘든데 적으면 보셔요. 좀 적으면 적고 안 봐. 어디다 적은지도 몰라 이제 지금. 응? 다 적어놨어.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없어 정리가 따로. 자, 정당히 수선 수리 안 해준다. 임대인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너에게 차임을 주는 거야. 수선 수리하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너 수선 수리 해줄 때까지는 나 차임 지급을 거절하겠다. 같이 하자. 동시에 추정하면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끝까지 안 해줘. 끝까지 안 해주는 바람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해지한다. 해지도 가능해요. 해지한다. 해지하고 나와버리면 돼. 그리고 나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너 때문에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내가 해지했어. 너 손해배상 해줘. 해지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해지하고 원치는 않아. 이 중납을 해지해버리면 어디 가서 중개사무실에 이 창고 임대차게 해지하면 이런 창고 못 얻어. 이 가격에. 쓰고는 싶어. 이건 안 하고 싶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차임, 감액 청구권이에요. 네가 수선수리 안 해준 바람에 창고에 500평짜리 얻었는데 이쪽 비가 뚝뚝 새요. 100평 쓸 수가 없어. 500평 중에서. 비만 오면 물건 버리잖아. 100평 값은 감액해달라. 자, 차임이 한 달에 500이니까 100만 원 감액해달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 판사님 보세요, 실상이. 다 사진 찍었어. 여기는 물론 쌓을 수가 없습니다. 감액 안 해줍니다. 감액 수절 해주세요. 남은 계약이 아직도 4년 5개월 남았어, 지금. 100만 원 감액해라. 이 네 가지 갖고 수선수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한번 기재해 주시고, 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봐줘야 될 건 어디냐? 367쪽에 2번에 차임, 지급 의무. 별표 2개 치세요. 이 정도는 스스로 봐주셔야 돼. 스스로 볼 것 하고 청구하세요. 스스로 볼 것.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몇 번이고 들은 얘기야. 스스로 학습. 애들만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야. 어른도 스스로 학습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368쪽에 빅3라 돼 있어. 빅3. 빅3가 아니라 빅4야. 빅4. 너무너무 잘 나온 데가 네 군데야. 임대차에서는. 비용사안 청구권, 부소매 청구권, 지상우회 청구권, 무단양도, 무단전대. 이 네 군데가 단골 손님이야. 거의 네 군데도 두 문제 나와요. 무조건요. 무단전대까지. 자, 한번 하나 살펴볼게요. 모든 임대차에서. 이게 민법상 임대차뿐 아니에요. 이 비용사안청구권은 이것이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일반 건물이건, 창고건, 토지건 다 똑같이 가는 거야. 비용사안청구권은 모든 임대차 똑같이 적용돼요. 비용사안청구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임차는 목적물에, 임차는 주택에, 임차는 상가에, 임차는 창고에, 임차는 공장 건물에 내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필요비 또는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임차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는 있다. 있는데 이 비용 상한 청구는 그렇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 주택은 상가건 특별법은 강행규정이 없어요. 다 임의규정이야. 다 임의규정이야. 뭐 특별히 정책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비용 상한 청구는 특별히 인정하지도 않아. 다 임의규정이야. 따라서 아무런 말에서 비용 상한이 있지만 자, 특약으로 비용 상한을 배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대원 판례가 하는 얘기가 뭐가 비용 배제 특약이냐? 모든 임대차에서 공장이건 창고건 상가건 점포건 주택이건 모든 임대차에서 무슨 말만 들으면 비용 상한 배제 특약이다. 이것이 원상 복구한다. 이 특약이 판례에 따르면 비용 배제 특약이다. 이 말만 들어가면 비용 상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원상 특약 바로 비용 배제 특약이다. 그러면 각종 건물 임대 계약 맺을 때 계약서 말미에 원상 복구한다. 계약기 만료 시 원상 복구한다. 그 말 집어넣지 말아야 돼. 임차 집어넣지 말아야 돼. 그 말만 집어넣어 버리면 필요비원 유입비원 다 날아가는 거야. 임대는 졸다가도 임대는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지. 원상 복구. 집어넣어야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임대인들이 어디서 법을 제대로 배웠는지 꼭 그 말 꼭 집어넣어. 원상 복구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그 말만 집어넣어 버리면 수선비, 수리비, 유입비 다 날아가는 거야. 원상 특약이 바로 비용 배제 특약이다. 이 특약이 없을 때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특약이 없을 때만. 자, 필요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즉시라도 꼭 임대 종료시가 아니더라도. 유입비는 즉시가 아니라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이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특약이 없어. 특약이 있었다면 다 날아간 거고 특약이 없었다면 필요비, 유입비 집어넣을 때 수선비, 수리비, 계량비 집어넣을 때 임대인의 동의는 얻었어야 돼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동의 안 받고 집어넣은 것도 비용상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원상 특약만 없다면.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펄펄 뛰어. 비가 줄줄 새면 말을 했어야지. 말도 안 하고 네가 업자 불러서 500만 원 지분 고쳐놓고 달라면 어떡하니? 동의 필요 없어. 동의 안 받은 것도 비용상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 특약만 없다면. 두 번째는 만약에 임차인이 의무반으로 해지당했어. 자, 해지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임차인들이 해지당한 사유. 2기 참여 연체. 상가는 3기 참여 연체가 돼서 임대 해지당했어. 또는 그 공장, 창고, 상가 건물을 무단양도, 무단 전대했다가 걸렸어. 의무반으로 해지당한 임차인들은 이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지당한 임차인들도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비록 2기 참여 연체돼서 해지당한 임차인들도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다. 이 원상호 특약만 없다면. 그런데 돈이 없다고 안 주는 거야.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안 줘. 안 주면 줄 때까지 뭐 행사할 수 있어? 임차인들은 유치권 행사 가능. 나 비용 줄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누구한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경락자 나타나건 신소자 나타나건 누구한테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비용 받을 때까지는 원상복 특약만 없다면. 이리 강력해. 그런데 비용 상한 청구권은 그렇지만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아. 물론 필요하면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즉시 요구해도 되고 즉시 요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 한 달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행사 못해. 6개월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6개월 지나면 행사 못해요. 이유를 막느라고. 임차,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모든 임대차 비용상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그럼 틀려. 종료한 날이 아니라 임차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로부터.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반환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은 반환한 날로부터. 임대계약 종료한 날이 아니야. 아, 임대차 종료했지만 보증금 안 빼주면 나 안 나고 있잖아. 보증금 임대계약 끝난 지 3개월 만에 빼준 거야. 3개월 만에. 보증금 3개월 만에 받고 나갔잖아. 나간 날로부터 6개월이지. 계약이 종료하면 6개월 그러면 이미 3개월 지났잖아요. 목적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냄새라.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요 네 문장이 이제 공통점이. 그런데 다섯 번째, 비용 상한은 누구에게, 임차인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냐, 누구에게. 누구의 비용 상한 요구하는 거냐, 누구에게. 자, 비용 상한 청구는 회복 당시, 보세요.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그럼 틀려요. 임대차에서는 회복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수선비, 수리비, 유익비를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인에게 얘기 요구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건물주가 창고에도 좋고 공장에도 좋고 주택에 다 좋아. 뭐도 다 좋아. 얘 건물주야. 얘 임대계약 맺고 썼어. 얘 임차인이야. 자, 이거 이제 2020년 얘기인데, 아, 비가 줄줄 새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즉각 연락했어. 임대인 씨, 빨리 지붕 고쳐주세요. 비가 줄줄 셉니다. 돈이 없다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고쳤어요? 급한 얘가. 아, 내가 급하잖아. 돈도 안 고쳐주는데 물은 다 볼 수 없잖아. 그 얘가 수리업자 불러다 견적 뽑아서 800만 원 들어서 지붕을 다 고쳤어. 자, 수선비 수리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즉시 요구했는데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렇죠. 돈이 없다 안 주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게 2021년 이게 매매가 됐어, 건물이. 창고 공장 매매가 됐어. 얘는 그대로 승계받기로 했어. 얘 특약으로. 뭐 주택 같으면 당연히 승계받는 거지만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것들은 얘네 특약이 없으면 승계 못 받아요. 일반 창고 공장은 승계받기로 했어. 얘는 계약이 2022년 말에 만료되는 거야. 자, 현재는 병역. 드디어 2020년이 됐어. 보증 빼줄 테니까 나가래요. 창고. 나 이거 800 못 받았어. 나 800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이야. 인도 거절한다. 라고 유치 행사하면서 얘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치권은 되잖아, 지금.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어, 얘한테. 근데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얘는? 1년 전에 가백의 비용 산 요구해야 돼, 얘한테. 그 팔고 떠난 건물주가 줘야 안 줘요? 그때도 안 주던 놈이 팔고 떠난 놈이 줘요? 얘가 안 주면 줄 때까지 나 인도 거절.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어, 얘한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가? 얘를 쪼아서 빨리 죽여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대입연지 하든가 대신 갚든가 하지만 어쨌든 비용상은 그 비용을 집어넣을 당시에 건물주,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한테 요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걔가 안 주면요 유치권은 행사하면서 병한테 인도는 거절할 수 있어. 물론 인도 거절하면 대입연지 하든가 하지만 병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점유권에서 볼 때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점유권에서. 도둑놈이건 누구건. 근데 점유권에 말한 비용상환은 집어넣을 당시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거야. 근데 임대차 콕 찍어 나오면 임대차는요.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한테 요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 병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유치원사 할 수는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만 알면. 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청구권. 뭐 부속 매청권이야. 뭐 우리가 뭐 졸다가도 뭐 줄줄 나오지 뭐. 눈만 뜨면 나오지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단 이 부속 매청권은 어느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야. 건물이요. 자, 부속 매청권은 건물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서만 쓰는 용어지 토지 임대차에서 이용을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건물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그런데 모든 건물 임대차야. 주택이건 상가건 논할 필요 없어요. 창고건 공장 건물이건 다 똑같이 가. 어디에 있든 모두 편면적. 편면적 뭐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원상복구한다, 철거한다, 수거한다는 특경 모두 무효.
특이하로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이 매청권은 형성권이야.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 줘야 돼요. 그럼 비용산청 뭐냐? 얘는 청권이에요. 이 형성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건 청권이에요. 비용산청 상대방이 응해 줬을 때만 이게 논하지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응해 줘야 돼. 형성권이고. 그렇지만 건물의 부속매청권은 요건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아무 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속시킬 때 일단 부속물이 되려면 뭘 갖춰야 돼요? 임차권을 부속물이 되려면 임차한 건물로부터 이 독립성을 구비한 물건이 부속물이야. 독립성이 구비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독립성이 구비됐다는 얘기는요. 임차한 건물 뜯어냈어. 뜯어냈을 때 딴 데가 쓸 수 있어야 돼. 뜯어내면 딴 데가 쓸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부속물이 되는 거야.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대표적인 부속물 뭐가 있을 거예요? 천정 에어컨. 이거 뜯어내면 딴 데다 시공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었더라도 바닥에 타일 깔아서 바닥에 바닥 공사했어. 벽에 타일 붙였어. 천장 공사했어. 페인트 칠했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못 뜯어내잖아. 그건 뭐예요? 그건 유익비야. 하나의 건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지 뜯어낼 수가 없더라. 뜯어내면 쓰레기밖에 안 돼. 그러면 유익비. 뜯어내면 딴 데 쓸 수 있다. 그러면 부속물. 자, 근데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이 부속물을 임대인부터 매수해서 부신 경우 한해서 이때 한해서만 매청권이 있는 거야. 이 경우 아니라면 철거하고 수거해야지. 매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비용과 다르잖아요. 수선비, 수리비, 유익비를 집어넣을 때는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집어넣는 것도 매청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용상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건 동의 받았어야 돼. 이렇게. 다섯 번째. 그렇지만 이 매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매청구 못해. 이 경우에도 매청구 못해. 자, 어떤 경우냐? 그러면 첫째, 해지당한 의무환으로 해지당한 이게 참 연체 무단양도 무단천대로 해지당한 임차인들은 이 매청권이 있다 없다? 매청권이 없어요. 여기뿐 아니죠. 물건인 지상권의 지상매청권, 물건인 전세권의 부속매청권, 이 토지임대차의 지상물, 건물인데 부속 어딜 배우든 모든 매청권은요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 의무 위반하지 않은 사람한테 매청권이 있는 거지. 의무 위반하는 사람들은 의무 위반해서 소멸 청구당하거나 해지당한 사람들은 매청권이 없어요. 다 철거 수거해야 돼. 그렇죠? 또 하나 한 명이 누구냐? 누가 봐도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명백한 임차인들은 비록 이렇게 받았더라도 매청권이 없어요. 두 가지. 그런데 매수청권은 매수 안 해주면 매수 줄 때까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이거는 유치권이 아니에요. 동시항변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만. 임대인 씨, 나 매수 줄 때까지는 임차만 거부한다. 내 임차를 반환하는 거야. 매수 지금부터 가치다. 동시항변권할 수 있어.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항변권이에요. 동시항변권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이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매수 줄 때까지 주거용이라면 살고 상가라면 장사하고 쓸 수 있어. 동시항변. 다만 동시항변하면서 종전 썼다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된다? 내야 된다. 그 대신 사용할 수는 있어. 동시항변. 사용료는 내야 된다. 공짜 쓰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이 매수청권은 언제까지 행사라는 기간의 제한은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면 맞아요. 없어요. 우리 민법 규정 어디에도 언제까지 매수청구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는데 다만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행사하는 거야. 종료 전에 매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 종료 후만 행사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종료 후에 10년에 제척기간이 걸린다. 이래도 맞아요. 이래도 맞고 이래도 맞아. 아니, 어떡하라고 나보고 우리 뭐 어떡하라고? 왜 그러냐면요. 모든 형성권 일반 의파 형성권들은 다 10년 제척기간 걸리는 거예요. 형성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도매청권은 언제까지 기한 제한이 없다는 맞아요.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체가 걸린다. 그래도 맞아. 모든 형성권은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주의할 거. 열 번째, 뭘 주의해야 되냐.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건물 임대계획 끝나는 날 먼저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계약이 끝나는 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 부속물 매청으로 들어간다. 자, 이 말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문장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마치 맞을 것 같아. 틀렸어. 저도 들은 얘기야.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매청권은 토지임대계획 끝나는 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하면 갱신 들어가고 응하지 않으면 지상매청으로 들어가요. 건물임대 부속매청권은 갱청구 제도가 없어요. 건물 임대가 끝나는 날 갱청구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질문이야. 이거 대표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이거 갱청구 제도가 없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먼저 갱신을 청구한다면 틀려. 갱청구 제도가 없다는 거. 이거 다 틀리는 질문이야. 그냥 건물 임대계획 끝나는 날 부속물이 존재하면 바로 행사하는 거지. 갱신 청구한다는 행사하는 게 아니고 토지임대 지상매청권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따 보면 이 두 가지가 토지임대차 지상매청과 다른 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봐주세요. 갱신제도 없다는 거. 이걸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70페이지 3번에 지상물 매청구권. 더군다나 토지임대차의 지상매청권 얘기는 지금 7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24회 때부터 31회 때까지. 지상매청권 한 번 빠져서 한 번. 7년 연속은 아니야. 7번 중에 6번 나왔어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출문제는 지상물 매청권이에요. 이건 단골손님이야. 교과서에 자세히 정리 잘 해놨어. 한자 단뼈를 꼽다가 별별 3개 친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 적을 거예요? 나이만큼 반복. 나이 앞자리만큼만. 무조건 만나는 문제예요. 토지임대차 쓰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 읽어가면 밑줄 거예요. 토지임대차에서 아까 여기 부동매청 하나 빠진 게 있다. 8번, 9번 부동매청권에서 건물임대차에서 부속매청권은 쌍밭에 있는 권리예요?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예요?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야. 쌍밭에 있는 권리가 아니야. 임대인은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물을 뜯어갈 건지 철거 수거할 건지 매수시킬 것인지 오로지 임차인만 결정해. 임대인 뜯지 말아라. 매수할게. 그래도 뜯어갈 수 있어. 오로지 임차인이 쌍밭에 있는 권리가 아니야. 근데 왜 쌍밭에 대답했습니까?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특기니까. 어디 들은 건 꼭 써먹어. 우리가 물건인 지상권의 지상매청권, 물건인 전세권의 부속매청권은 쌍밭에 있는 권리야. 전세권자도 설정자도 권자에게 쌍방이 서로 매청이 다 있어요. 근데 임대차 넘어오면 이 매청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지. 임대인은 권리가 없어. 달라요.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매청권이 없다. 까먹을 뻔했네. 자, 제가 매청권 얘기 볼게요.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중요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판례가 엄청 많죠. 봐보세요. 371조까지, 372조까지 다 판례야. 엄청 많잖아, 판례가. 엄청 많다는 것은 의외로 토지임대차에서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야. 이거 법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이거는 재산권 문제 굉장히 커요. 지상물 매청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야, 이게. 자, 보시죠. 자, 교재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다 밑줄 올 거야. 토지 재산 매청권은 첫째,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1번의 기억. 건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상 당시에 기존 건물, 토지 임대했을 때 이미 있었던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그라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이 한정된 건 아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 임대해서 임차인도 지상물 지을 때 토지 임대 동의가 없었더라도 관계다, 관계없다? 관계가 없다. 동의 안 받고 지은 지상물도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뭐라는 점이냐?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 임대인에게 구성물을 매청하려면 부속시킬 때 동의를 얻어서 그래야지 매청권이 있어. 거기는 토지 임대차 체험 매청권은 동의 안 받고 지은 지상물도 매청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지상물은 니은, 디을 다 좋아요. 무허가 미등기도 관계없고 이것이 토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여부도 관계없이 행사하고 다 행사할 수 있어. 니을 번 봐보세요. 하나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에 나왔던 사례 문제죠. 그런데 이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외에 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을 때는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갑의 토지야. 갑의 토지 임대 계약 맺고 A가 토지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 임차인 토지와 제3자 토지, 3자 토지가 지토지랍시다. 여기 걸쳐서 창고를 크게 졌어. 그러면 이 부분은 임차인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임차지가 아닌데 해당되는 부분이야. 토지 임대 계약 끝났는데 갱신 안 해주겠대. 그러면 매수해달라. 매수해달라 그럴 때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임차 지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부분만 매수를 청구해야 돼요. 임차가 아닌 부분까지 매청구할 수는 없어요. 판례 바뀐 거야. 과거는 안 그랬어요. 과거는 전부를 매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청구하라는 거야. 근데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이 구분 건물로서 구분이 가능하다면 나눠서 등을 따로 만들어야 돼. 표제보, 갑굴고 표제보, 갑굴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매청구해야 되는데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만 구분 건물이 안 된다면 이게 그냥 그 1층짜리 단독 창고인데 창고를 뚝 잘라서 표제보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없다면 구분이 안 된다면 이때는 이 전부를 매청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철거시켜줘라. 자, 정리. 임차 지상과 3자 토지에 걸쳐서 지상물이 있을 때는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청구해야지 임차지가 아닌 부분과 매청할 권리는 없다. 근데 임차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구분 건물로서 등기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구분 건물이 안 된다면 전부는 철거시켜줘야지. 전부를 매청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미음번에 그 지상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남의 땅 임대해서 임차인 토지에 임차인 건물을 쳐서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혀서 그 건물에 담보가 설정된 지상물도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되는 거야. 무허가 미등기도 다 되고 소용인 여부도 관계없고 동의 여부도 관계없고 담보 설정된 것도 관계없고 다 매청할 수 있어. 이렇게 강력해.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다 매수해달라.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번에 청구권자 밑줄. 누가 청구하는 것이냐? 지상물 매청구의 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하나요. 요게 31회 때 시험 문제예요. 요게 작년. 누가 매수 청구하는 거냐? 그러면 주의 보세요. 남의 토지 임대해서 임차인 토지에 건물을 졌어요. 건물 누구 거야? 임차인 거지. 근데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 남한테 양도했어요. 건물을 양도했어. 그럼 누가 매청구하는 거냐? 그러면 현재 지상물 소유자가 매청구하는 거지. 종전 임차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상 매청권의 주체는 현재 지상물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현재 지상물 소유권이 없다면 임차인 행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상물 소유자가 매청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야 복잡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이야. 3번 봐봐. 상대방 누구에게 매청구하는 거냐? 기억 봐보세요. 원칙 밑줄 보세요. 누구한테 매청구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지상 매수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임차권 소멸 당시에 소유자 임대인. 나 임대 준 사람, 임차 소멸 당시 임대, 개태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땅이 팔렸다면 나랑 토지 임대 계약 맺은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토지 임차인 내가 있는 상태에 토지가 매매가 돼서 지금 토지 임대 계약 끝나는 시점에는 B가 소유자야. 그럼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냐? 원래는 A한테 요구하는 거야. 임대인이었던 토지 소유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땅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신서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 이거 채권이 물건 아니야. 임대차도 배우는 거잖아. 이따 보면 동시항명권이야, 이거. 채권이야. 그래서 개태 요구하는 건데 땅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신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임차권이 대항력인 임차권이 나면 토지 임차권을 등기 냈거나 임차한 토지에 지은 건물, 그 건물이 등기를 냈어. 보존등기 났어. 대항력인 임차권이라면 토지의 신소유자한테도 요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 못 가진 토지 임차권이라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원칙 보세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야? 매수해달라.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미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새로운 땅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저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야. 그렇지만 예외 보세요. 예외. 토지 임차인이, 자, 예외 밑줄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쳐서 건물이 보존 등기를 냈다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적 임차권이라면 그때는 토지 양수인에게도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 같은 토지 임차권이라면 토지 신소유자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 같은 토지 임차권이 아니라면 새로운 신소유자한테 매청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기억 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쫓아가서 매수해달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제 원칙이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하는 거야. 갱신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면 갱신 들어가고 응해주지 않았을 때 지상물 매청 들어간다. 이것이 뭐란다는 점이다. 이것이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청권은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고 토지 임대차에서는 먼저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니은번 봐보세요. 기억력이 다 중요해. 그런데 토지 임대 주면서 언제까지라는 계약기간 정하지 않은 토지 임차권이라면 토지 임대인 측에서 해지 통과 날라왔어. 왜? 임대차 배울 때 뭐라 배웠어요? 우리 토지 임대차 특별법이 없어요. 계약기간 정하지 않은 임차권은 양쌍방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토지 임대 나가세요라 통과하면 6개월. 토지 임차 나갑니다라 통과하면 1개월. 통과 날라왔어요. 계약기간 정한 토지 임대차인데 5년 만에 6년 만에 해지 통과 날라오면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때는 이게 다른 거죠. 뭐 디귿 얘기 볼 것도 없고 해지도 임차는 없다는 거. 넘겨보셔요. 효과. 넘기시면 니은번에 얼마로 매수해 줄 것이냐. 니은번에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 승낙 요함이 없이 매청 행사 당시에 건물 시가로 얼마로 매수해 줄 것이냐. 응? 건물 시가로. 지상물 시가. 임차 토지에는 지상물에 시가로 매수해 줘. 시가로 매수해 준다. 누가? 토지 임대인이. 시가가 뭐냐, 시가가.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얼마예요? 모르지. 그렇죠? 횟집 안 가보셨어? 도다리는 시가. 그래요? 계좌 다 달라요. 시가. 시가란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여기 들어가야 돼,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지상물의 가격이 얼마냐? 건축비 일체를 고려한 가격으로. 그럼 틀려요. 대표 틀린 점은요. 시가란 이게 철거시킬 거야. 땅 주인이 내가 쓸 건물도 아니야. 때려 부시고 여기다 건물 질 거야. 그러면 소용이 없더라도 매수해줘야 되잖아. 때려 부시지 않더라도 매수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철거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그러면 틀려요. 이런 질문은 틀려. 다 그냥 주변에서 고려한 가격. 이거 맞는 질문.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이 가격으로 매수된다. 매수 안 해주면
매수 줄 때까지. 디귿에 있네요.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지상 매매대금 줄 때까지 뭐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을 시행하면서 토지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너 지상 매수해 줄 때까지는 토지인도 거절한다. 동시행명을 추천할 수, 유치권 아니야. 동시행명 추천할 수 있는데, 니을 번이요. 다만 토지임차인이 동시행명을 추천하면서 지상을 매매대금 줄 때까지 토지인도를 거절하면서 정전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했다면 뭐는 내야 된다? 사용료는 내야 된다. 그 얘기죠? 나머지 볼 것도 없잖아. 다 보셔야 돼. 체크한 거. 여기 뭐 눈을 감아도 줄줄줄 나와야 돼. 워낙 유명해서. 자, 그런 다음에 임시 양도전대에서 1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별표 2개 치셔요. 무단전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최근에 한 7년, 한 23회 때부터 한 8회 정도, 지나간 8회 정도의 그 기출문제 놓고 오면 부속 매천권보다 무단전대가 더 많이 나왔어. 최근에 놓고 오면요. 무단전대가. 제가 그림 그릴 건데 줄줄줄 나와줘야 돼, 이건요. 자, 제가 그림 그릴게요. 지금 8번 본 시험에서 무단전대기가 4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요. 물론 작년에 안 나왔어요. 무단전대. 자, 보세요.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가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대응력 갖춘 세입자라고 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상가보호법에 따라서 소액산이 보호받더라도 아무리 상가법 따라 보호받는 상가 임차이더라도 상가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 임차를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임대차는 다 마찬가지인 거야. 상가원 주택이건 뭐건 임대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대형력 뭐 주택 임차냐고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건물주니까 이 건물이 뭔지 논할 필요 없어. 창고가 되든 이게 주택이 되든 상가가 되든 공장 건물이 되든 관계없어. 얘 임대인이야. 보통 상가가 이게 많겠지. 임대인이 임차한테 임대계를 맺고 사용하고 있어. 얘 임차, 건물 임차인. 그럼 얘네 들어간 걸 뭐라 불러? 임대, 임차 관계를 임대차. 근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또다시 병한테 전대했어요. 병이 써요. 이때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차를 다른 말로 전대냐 불러. 전대인. 얘를 뭐라 불러요? 전차인. 그러면 임차권 전대, 임차권 전대랑 임차권 양도. 양도는 뭐 틀린 거예요? 이 임차권을 양도한 건지 임차권을 전대한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도는 뭐고 전대는 뭐예요? 대답 들었어요? 양도는 양도고 전대는 전대지 뭐. 그래요? 그랬어요. 다 들었어.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 지를 벗어나고 새로운 임차를 자기들이 들어앉히는 거야. 그럼 이게 양도가 되는 거야. 근데 전대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차지를 유지하면 또 다른 임차를 드리는 거야. 뭐랑 똑같아? 복대리랑 똑같아. 대리인 복대를 선임했다 대리가 소멸하는 거 아니야. 전차에 들어왔다고 해서 임차가 소멸하는 거 아니야.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임차를 드리면 전대. 나는 지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내 데 들어앉히면 양도. 이해되죠? 보통 전대가 문제돼요. 전대가. 왜? 양도 다 걸리니까 전대가. 자, 이런 경우를 쳐봅시다. 평택역점 앞에 있는 굉장히 좋은 상가 자리야. 상가 임차인이야. 이런 임대경험이 상가 임대인이야. 근데 왜 0102니 뭐 이런 데서 와서 지네끼리 막 붙었나 봐. 딱 3개월만 전대달라는 거야. 3개월만 전대 주면 나 건물주 아니다. 응? 3개월 전대 주면 한 달에 2,000씩 주겠대. 이 월세 500에 500. 딱 3개월만 주면 2,000씩 주겠다는 거 한 달에. 얼른 임대한테 가서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씨, 얘가 동의해 준 문제 안 돼요. 저기요, 웬 사람 딱 3개월만 뭐 통신 뭐 쓰는데 전대 주면 2,000 준다는데 동의해 주시죠? 제가 2,000 받아서 500 드릴 테니까.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네가 2,000을 받아? 내가 받지 그러면. 이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 전대라는 건요, 얘한테 받아서 2,000만 원치가 받아요. 받아서
지가 1,500 띵기고 얘한테는 500만 주니까 본래 임차고 500만 주는 거야.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해 주시죠. 동의해 주서 아무도 없어 저거. 동의는 안 해준다고.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안 해주니까 몰래 하지. 그러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이 벌어지는 거지. 동의받은 전대는 없어요. 아, 임차냐는 얘기가 제가 월세 받아서 당시에 내가 중간에 띵기고 응? 얼마 드릴게. 임대 됐어 이 사람아. 내가 직접 경매했지.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래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의받은 전대가 없어. 동의받은 전대는 판례가 없어. 그러니까 무단 전대는 판례가 쏟아져. 그 얘기 역설적이어도 동의 안 해주니까 몰래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생활 때 문제가 되는 무단 전대를 물어야지. 판례도 없는 동의받은 전대 묻는 것은 넌센스야. 재임대하는 거 동의 안 해준다고. 내가 당신 월세를 500 내고 2,000씩 받을게. 누가 이걸 허용해? 응? 이걸 허용해버리면 권리금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권리금 안 주고 이렇게 영원히 받아먹는 거야. 그거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을 전대라 불러, 전대. 그런데 임대 동의가 없었어. 동의가 없다면 이런 걸 우리는 무단 전대라 불러요. 자, 한 대 봅시다. 모든 임차가 양도 전대할 때 임대는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데 이때 임차 양도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임차 양도 전대 효력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라 불러야 돼. 대항 요건. 동의가 없었다면 무단 전대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이 자체 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동의가 효력 요건이라면요. 무단 전대는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무효란 얘기잖아.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야. 무단전 유효한데 동의가 없었다면 얘는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아무것도 주장 못해. 얘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 아, 모든 임차권에서 양도 전대할 때 임대 동의는 그 양도 전대 대항 요건이라는 것이지. 그게 효력 요건의 얘기가 아니다. 이게 효력 요건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야, 저게. 무단 전대도 유효하다. 다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아무 권리 주장할 수가 없다. 얘한테. 대항력이에요. 대항 요건이에요. 또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얘는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어요. 사전인 건 사용을 얻어줄 의무가 있어. 그치? 얘가 대항력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 끝까지 못 얻어줬어요. 못 얻어줬는데 얘가 나가래요. 임대 나가래. 무단 전차인 시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얘는. 쓸 수가 없어. 돈을 못 얻어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다면 전대계약도 유효하잖아요. 그럼 전차인은 동의받은 임차인 뭘 묻는 거냐? 담보채인 묻는 거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거와 똑같아.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하는 바람에 나한테 뭔 동기가 똑같아. 그래서 담보채인 물어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니까 전차인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돈 못 얻어주면 전대계약을 해지가 가능하지. 이 담보채인이 나와. 돈 못 얻어주면. 자, 그런데 무단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최근의 시험 문제는 29회 때야. 29회 때 뭐라 나왔냐? 무단 전대했을 때 갑은 뭘 해지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요? 임차인과 임대 이걸 해지하라는 거지. 이걸 해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시험 문제가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여. 아니 무단 전대했다. 얘가 쫓아 이걸 어떻게 해지해? 저랑 매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었어요. 틀린 것은 무단 전대했다면 임대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여. 아, 남의 계약을 어떻게 해지해? 지계약 이걸 해지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거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해지할 권리가 있어? 이거 해지하는 거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 대원 판례가 다음 같은 경우는 무단 전대했어요. 동의 안 받았어요. 무단 전대했더라도 해지 사유가 아닌 게, 해지 못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필요 무단 전대했더라도 해지하면 안 된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판례가 동의 안 받았어. 해지 사유야. 임대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면 안 된대요. 과거에 무단 전대를 이제 와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전대 계약이 끝났어. 지금은 을이 쓰고 있어. 근데 누가 일렀어요. 임대인 씨가 미국과 있는 사이에 얘가 3개월간 전대해서 몰래 전대 2,000씩 받아먹었어요. 한 달에. 일러줬어. 지금은 을이 쓰고 있어. 과거의 무단 전대를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또 하나 무슨 말이 나와요? 신의칙이란 말이 나와요. 비록 무단 전대한 것이 신의칙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이 단어가 들어가. 이 말만 들어가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찬인데 교통사가 크게 나서 1년간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생겼어. 그런데 그 1년간 누워있는 사이에 병이란 얘 친구가 장사를 해요. 그럼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의 없이 그냥 전대준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신의체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특별히 더 받은 것도 없어. 특별히.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만 나오면 해지할 수 없다. 신의체에 비춰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뭐 부부간인데 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세 번째는요. 소부분은 건물의 작은 부분은 양도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50평짜리 평택역 앞에 매장을 얻었는데 너 여름철에 와서 3평만 잘라달래. 딱 3개월만 장사하게 4개월만. 그때 100만씩 내겠대. 뭐 하려고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뭐 이거 팔겠대죠. 잘라줬어. 임대인이 펄쩍 뛰네. 왜? 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3평 잘라서 월세 받는 거야. 나 무단 전대야. 돼야 안 돼요? 돼요. 소부분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해서 해지하면 안 된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대인과 무단 전차인의 관계. 동의 안 받은 동의 못 받은 무단 전차인. 동의 못 받은 애야. 얘는 대항력이 없어. 얘네 둘의 관계예요. 이때 제일 잘 나온 얘기가 뭡니까?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동의 안 받은 전차인에게 쫓아가서 불법점의 원인으로 넌 대항력이 없어. 내 동의 못 받으면 넌 정당 권리가 없는 거야. 불법점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없어요. 왜 없느냐? 비록 무단전대했더라도 계속 차임을 받아 먹었어. 한 달도 안 받아 먹었어. 해지 안 했어. 소용없는 것이고. 무단전대는 해지했어. 해지한다. 해지 플러스 손해배상 누구한테 묻는 거야? 을한테 묻는 거지. 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묘하게도 비록 무단전대했다도 임대인의 무단전찬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말은 없어. 그런데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단전차인이 무단전대 받은 거야. 처음에 몰랐어. 얘가 다 때려부셨어. 얘 잘못으로. 무단전대한 애가 무단전차인이 부부싸움 하다가 다 때려부셨어.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야. 아니 웬 병이 쓰고 있지? 무단전차인이 지 잘못으로 임차 목적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켜버렸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있는 거지. 단순히 무단전대했다고 해서 무단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건 없지만 이건 청구할 수 있잖아. 얘가 지 잘못으로 불법 해저 질렀어요. 다 멸실훼손시켰어. 무단전차인이 다 훼손시켜 다 때려부셨어. 지 잘못으로. 이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다만 무단전대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거지. 무단전차에 다 때려부시고 훼손시켰다면 그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단순히 무단전대 원인으로 손해배상 안 된다는 거야. 불법에 저질렀다면, 훼손시켰다면, 멸시켰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얘 2천 주인데 직접 쫓아가서 야, 그 2천 중에 500은 직접 입금시켜라고 임대인이 무단전차에 직접 차임을 요구할 권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거 없어.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의해서 을을 대의하는 거죠. 임차인을 대의해서 차임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청구할 수 있어요. 대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봐주셔야지. 얘한테 빨리 줘. 그래야지 또 줄 거 아니야. 대의 청구는 가능하나 직접 청구는 안 된다. 세 번째, 무단 전차 쫓아가서 임대인이 무단 전차인에게 너 목적을 반환해. 빨리 벼라. 쓰지 말아라. 목적을 반환을. 너 쓰지 말아라. 빨리 나가라. 반환을. 임대인이 무단 전차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누구한테 반환하라 그래야 돼?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경우 나눠져요. 무단 전대 원인으로 임대차가 해지했어. 해지한다. 해지해버렸어. 해지했을 때는
나에게 직접 반환하라. 이게 청구해야 되는 거야. 너 빨리 나한테 직접 돌려줘. 해지 안 했어. 해지 안 했을 때는 빨리 얘한테 반환하라. 이게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은 무단 전세자도 목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갑갈 사이에 무단 전세 임대차 해지했다면 직접 자기에게,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에게 반환하라.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지문들이. 근데 여기가 어려워 보여도요, 지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문이 짧아요. 이제 문제 풀면. 기출문제 풀면 다 지문이 짧아. 그쵸? 다 이 지문이야. 이지가 벗어나지 않아요. 몇 번이고 이 다음에 반복해서 익혀야 돼.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무단 전대가. 자, 이렇게만 봐주세요. 중요한 거 다 봤어요. 다만 376조 5번에 임대 규정 중 강행 규정인 거, 요거 임의 규정,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376조. 자, 맨 마지막에 5번에 그러면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인 거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건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건 아무래도 약자인 임차를 보호하다 보니까 강행 규정이 많아요. 강행 규정이 유난히 많아. 강행 규정들이. 하지만 임의 규정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기억하는 게 아니야. 임대차는 임의 규정인 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게 써도 되고 임의적이니까 배제할 수 있다. 또 임대차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이 편해도 되고 강의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말을. 임차 불리한 것도 특약도 유효하다. 자, 모든 임대차에서 뭐 임의 규정이야? 수선, 수리 의무는 누가 진다? 임대인이 진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가 특약은 유효하다. 이거 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원상 복구한다.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환은 배제되는 거야.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요. 등기청구권. 621조.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을 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어떻게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왜?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임차권. 잘 봐보세요. 임차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차 양도 전대.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라. 임차권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은 누구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야 이거? 이건 임대인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지 임차 너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 아니야. 따라서 임차 양도 전대에 관해서는 임대인한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한 거야. 이건 얘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지 너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규정이네. 수선, 수리, 비용 상환, 등기 청구권, 양도 전대하는 규정은 임의적인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이걸 기억해야지. 강행규정 기억하면 안 돼. 강행규정 이거 말고 더 있어. 이해되시죠? 딱 네 가지 임의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다시 문제 때문에. 자, 민사특별법 봤기 전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